자, 전 시간에는 이 외상 응급의료 체계의 과거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지금은 이제 현재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맨 마지막 때에 말미에 말씀드렸듯이 부가적인 설명은 최대한 자제하고 안에 있는 내용,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 화면에서의 내용들만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시간이 너무나 조금 지체되고 있어서요. 음, 지금 현재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병원 전 상황하고 병원 전 상황이랑 병원 내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데, 지금 ATLS라고 하고 있는 이 교육 프로그램은요, 병원 내 상황에서 의료진들이 교육받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 ATS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에 개발되어서 발전에 거듭하게 되고 시대에 걸맞게 변화되어 현재까지 진행된 매우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전문외상 처치 수준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이 ATLS 개발 당시에서는 병원 내 의료진, 즉 의사가 교육 대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도 대부분은 의사를 대상으로 ATLS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TLS는 내원한 외상 환자를 빠르고 정확하게 평가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처치하고 환자의 상태가 병원의 치료 능력을 벗어나는지 확인하게 되고 외상 환자별 적절한 처치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ATLS의 네 가지 목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가 되는 거는 거의 모든 외상 환자가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전 환경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앞서 얘기했던 ACS COT 외상위원회에서 병원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료인, 우리나라에서는 응급의료 종사자가 되겠죠. 여러분들, 일급 응급구조사들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PHTLS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중점적인 내용은 이 PHTLS가 될 것 같네요. ACLS는 앞서 얘기했듯이 의사들이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자, PHTLS 같은 경우에는 ACLS의 목적과 거의 똑같습니다. 크게 다른 점이 없어요. 여기서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하게 되면 요게 되겠죠. ACLS는 환자의 치료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우리 병원에서 치료할지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 치료할지 이것을 결정하게 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어쨌든 간에 치료의 주된 기관은 의료기관이 되는 거죠. 그런데 PHTLS는 무조건 뭘 해야 돼요? 현장에서 이송을 해야 돼요. 이송할 때 뭘 결정해야 되느냐? 이 환자가 적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의 이송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PHTLS는 환자가 발생된 현장에서 병원으로 무조건적으로 이송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하여 여러 병원 중 적정 병원을 선정하고 현장에서 병원까지 신속하게 이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ATLS는 우리 병원 내에서 치료할 수 있으면 굳이 추가적인 이송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송할 필요가 없죠. 전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PHTLS에서는 무조건적인 이송이 발생하게 돼요. 환자 이송이. 그래서 이 환자의 적정 치료를 위한 이송 과정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 프로그램에 집어넣게 되죠. 그래서 PHTLS와 ACLS에 대한 차이를 조금 보시게 되면요. 여기와 관련된 내용들은 거의 다 똑같아요. 별다를 건 없습니다. 이거는 별다를 건 없을 것 같고요. ACLS 여기는 이제 ACLS와 관련된 내용이 되었는데, 자, ATLS는요 병원 내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 환자의 정확한 병명, 진단을 내리기 위한 검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정확히 치료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수술 등을 포함한 최종 치료가 가능하죠. 하지만 PHTL에서 이게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PHTL에서 거의 똑같아요. 위에서 얘기했던 AC에서 거의 비슷한 내용들인데 PHTLS 같은 경우에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PHTLS는 현장에서 제한된 인력과 장기로 CT 초음파 같은 추가적인 진단 장비를 이용한 검사가 불가능하며 이에 환자의 최종 치료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정확한 치료를 하겠어요? 완벽한 치료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아예 불가능하다라는 점. 최종적인 수술 처치가 현장에선 불가능하다라는 점. 이것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PHTLS, 이건 ACLS입니다. ACLS. 조금 다르다는 점,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앞서 얘기했던 COT, ACS COT, 외상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의료인을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어요. 팀이라는 것도 있고, 아톰, 어셋, 베스트, 디멧, 그 다음에 RTTDC라는 것이 있는데 디멧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대학병원급 혹은 권역 외상센터급으로 아마 실습을 가셨으면 이 디밋들이 따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셨을 수도 있어요. 커다란 이 3.5톤 트럭인가 4톤 트럭인가 그 트럭 내에 뭐 권역응급의료 혹은 권역응급의료 센터라고 써져 있으면서 뭐 재난지원팀 뭐 이런 것들이 써져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디밋을 따로 운영하는 것을 따로 보셨을 거예요. 자, 뭐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뭐 디밋은 당연히 재난전문가, 그 다음에 RTTDC는 도서관지역 외상환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지 산악이라든지 뭐 해양이라든지 뭐 대부분 산악이 되는데요. 그래서 뭐 산악 구조라든지 혹은 절벽 순환 구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팀은 뭐 의대생을 위한 외상평가 관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텀은 흉복부의 수술 기술 교육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셋은 수술 시 내부 장기 노출 교육 과정. 이게 생각보다 조금 중요하거든요. 다 드러낼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 베스트는 지혈을 위한 혈관 내 치료 교육 과정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전혀 교육받을 수가 없습니다. 의사들을 위한 교육과정이에요. 의료인을 위한 교육과정입니다. 병원적 환경에서 일하는 근무하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PHTLS만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전문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것이 일반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뭐가 있느냐? 스타트업 브리딩. 이게 어느 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우선 안에 있는 내용들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앞서 얘기했던 이런 전문교육들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생존이 있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심전지 상황으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겠죠. 사람이 죽었으면 무조건 심폐소생술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최근에서야 알아차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교육 프로그램이 스타트업 브리딩이라는 이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누굴 위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일반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 여기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외상행에 발생한 출혈 30%, 40%가 사망하고 있고 이 중에 3분의 1 이상이 외상센터 도착 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망 환자는 대부분 뭘 해야 되죠?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환자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요. 이러한 처참한 결계의 원인은 신고 후 출동한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는 짧은 시간에 환자를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상태가 악화되어 현장 도착 후 적절한 처치를 제공하더라도 악화되는 환자를 소생시킬 수 없다라는 이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뭐와 비슷해요? 심전지 환자랑 비슷하죠.
심전증 환자로 신고를 받고 최대 빨리 도착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더라도 환자가 살 가능성은 거의 없이 희박하게 되죠. 왜? 신고를 받고 출동하고 현장에 도착하는 이 짧은 시간 내에 환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악화되기 때문이죠. 내가 4분이면 5분이면 죽기 시작하니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다 출혈이 발생한 환자 같은 경우도 신고 후에 현장에 도착하는 이 짧은 시간 동안 환자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악화되기 때문에 현장에는 누구를 교육해야 된다? 일반인을 교육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듯이 그래서 현장 도착 전까지 그 주변의 방관자인 일반인들을 교육해서 즉각적인 대응자, 처치자로 만들어서 환자의 생존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 이것이 스타터 브리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상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